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5 승무패 22회차 월드컵 아시아 예선 5경기, 유럽 예선 4경기, 남미 예선 5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21회차는 역배 1개, 중배 6개로 2월 없는 다수 이변판이 되었는데요. 역배나 중배가 큰 이변이 아니어서 1등 당첨자 30분이 나오며 각 3,800여만 원의 다수 당첨 회차가 되었고, 몽땅 최종 픽은 좀 더 이변을 보며 10개가 적중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22회차는 월드컵 예선으로 유럽보다는 전력이 엇비슷한 아시아 예선과 정보가 부족한 남미 예선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요. 고산지대가 있는 국가들은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과 결과의 차이가 좀 큰 남미인데, 그래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 B조 1위 한국과 2위 요르단의 매치입니다. 한국은 직전 오만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고, 요르단은 직전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1패로 한국이 앞서 있고, 배당도 1.51 대 6.51로 정배당이고요. 이강인 백승호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되었고, 반면 요르단에는 에이스 알타마리가 소집되며 직전 팔레스타인전 추가골을 넣으며 활약을 했고요. 방송에서는 알타마리의 복귀로 한국이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 이상의 선수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전술부재로 보이는 게, 매 경기 상대가 수비로 내려앉을 거란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막상 상대가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하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는 게 감독의 전술부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다 선수 개인 능력으로 해결하며 운 좋게 조이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매치도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강인처럼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재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단통을 하기에는 불안한 한국의 경기력인데요. 떠오르는 신예들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할 매치인데, 제일 큰 문제점은 중원이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래도 원정에서도 승리했었던 요르단이기에 홈에서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는 없을 걸로 믿고 싶습니다. 한국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 C조 6위 중국과 2위 호주의 매치입니다. 중국은 직전 사우디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고, 호주는 직전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로 호주가 우세하고, 배당도 6.68 대 1.46으로 큰 차이의 역배당이고요. 여러 명의 브라질 기아 선수들이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 팀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고, 호주는 직전 인도네시아전에서 고공 능력을 발휘하며 대승을 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좌측 공미, 량민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로 점유율부터 결승골까지 내준 중국인데, 호주가 넘어야 할 산은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위축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요. 전력상 분명 호주가 우세하지만 원정 핸디캡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매치로 패를 바치고 승과 무를 결정해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 C조 4위 인도네시아와 5위 바레인의 매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직전 호주 원정에서 5대1로 대패를 했고, 바레인도 직전 일본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직전 1차전 바레인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고, 배당은 2.12 대 3.30으로 정배당이고요. 신태용 감독의 경질로 국내 여론이 좋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대패하며 저도 한편 기분이 좋았는데요. 분석은 냉정해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이 대결이 아닌 네덜란드 2부와 바레인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매치로, 국대 10명이 기화 선수로 채워진 인도네시아로 이렇게까지 하며 정체성 없는 국대를 만들려는지
이해가 되진 않고요. 직전 호주전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영입한 기아 선수들은 대부분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어 수비에는 구멍이 컸고 선수들 간의 호흡에도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비 축구에서 역습으로 인도네시아를 강하게 만들었던 신태용 축구가 득점력으로 당장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문제는 바레인의 2연속 원정이라는 이동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리이고 짧은 시간 내의 이동이라 이런 상황이 경기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고민해야 할 매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 이란과 2위 우즈베키스탄의 매치입니다. 이란은 직전 아랍에미리트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 우즈벡은 직전 키르기스탄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이란이 우세하고 배당도 2.12대 3.30으로 정배당이고요. 6점짜리 매치인데요. 상승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 양팀인데 직전 경기력으로만 보면 흐름이 정반대로 보입니다. 키르기스탄의 볼 점유율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했던 우즈벡은 26개의 슈팅 중에서 한 골을 넣으며 결정력 부재를 보였는데 반면 이란은 55대 45의 볼 점유율과 15개의 슈팅에서 2골을 넣으며 상대의 전력 대비 이란의 결정력이 더 우위라고 보여지고 홈 어드밴티지 또한 이란에게 있어 무승부는 없을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이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몰도바와 에스토니아의 매치입니다. 몰도바는 1차전 노르웨이와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패했고 에스토니아는 이스라엘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에스토니아가 우세한데 배당은 2.12대 3.93으로 몰도바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유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D에서 조 1위로 C로 승격한 몰도바와 리그 C에서 조 3위로 리그 C에 잔류한 에스토니아인데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는 전력의 차이를 보이며 패배를 한 양팀입니다. 도끼 객긴의 대결로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몰도바이고 에스토니아는 이스라엘 원정에 이어 몰도바 원정으로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고 상대의 전력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최근 몰도바는 홈에서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데요. 에스토니아는 최근 원정 1무 7패로 원정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8차전 B족 5위 쿠웨이트와 4위 오만의 매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직전 이라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했고 오만은 직전 한국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1무로 오만이 앞서 있고 배당도 3.49대 2.21로 역배당이고요. 쿠웨이트는 직전 이란 원정에서 2골을 먼저 넣었지만 극장 2골을 먹으며 대열을 다 잡았다가 놓쳤고요. 오만도 한국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양팀입니다. 볼 점유율 38%로 일방적으로 밀렸던 쿠웨이트는 역습에서 슈팅 4번에 2골을 넣으며 놀라운 결정력을 보였는데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홈이지만 볼 점유율에서는 대등할 걸로 보이고 4차 예선 진출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로 수비의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양팀인데 홈팀 쿠웨이트가 밀고 올라올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직전 걸프컵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했던 양팀으로 1차전에서는 오만이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쿠웨이트는 상승세이고 오만은 장거리 이동 변수가 존재합니다. 쿠웨이트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제2조 북마케도니아와 웨일스의 매치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직전 예선 1차전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고 웨일스는 카자흐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3.12대 2.37로 역배당이고요.
알만한 선수로는 웨일스의 수비에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 풀럼의 해리 윌슨이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유네이션스 리그 C에서 조 1위로 리그 B로 승격했고, 웨일스는 리그 B 조 1위로 리그 A로 승격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상대한 팀들의 퀄리티 차이가 있어 북마케도니아가 홈이지만 무승부도 쉽지 않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엘조 몬테네그로와 페로제도의 매치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직전 월드컵 예선 1차전 지브롤터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 페로제도는 1차전 체코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배당은 1.47 대 7.45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알만한 선수로는 K리그 강원의 수비에 마르코 투치, 강투지라 그러죠. 선수명으로 쓰고 있고요. 인천에 무고사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네이션스 리그 B에서 조 4위로 리그 C로 강등되었고, 페로제도는 리그 C에서 조 3위로 리그 C에 잔류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유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전적은 역시 상대팀들의 퀄리티의 차이가 보입니다. 몬테네그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월드컵 유럽 예선 I조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의 매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월드컵 예선 1차전 에스토니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고, 노르웨이는 몰도바 원정에서 5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배당은 5.31 대 1.60으로 역배당이고요. 알만한 선수로는 이스라엘에는 토트넘에서 한때 손흥민의 도우미로 알려졌던 현재 리즈로 이적한 마누르 솔로몬이 있고, 노르웨이에는 중원에 아스날의 웨데고르, 풀럼의 베르게, 공격의 쉐를로트, 엘링 홀란, 울버햄튼의 라르센이 있습니다. 선수 스쿼드를 봐도 알겠지만 차이가 크고, 이스라엘은 중립 경기로 제3지역인 헝가리에서 홈 경기를 치르게 되어 어느 하나 이점은 없는 이스라엘이 노르웨이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4차전 7위 볼리비아와 4위 우루과이의 매치입니다. 볼리비아는 직전 페루 원정에서 3대1로 패했고, 우루과이는 직전 아르헨티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우루과이가 우세한데, 배당은 2.31 대 3.25로 볼리비아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주요 선수로는 우루과이의 수비에 에이티 마드리드의 히메네스, 중원의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맨유의 우가르테, 토트넘의 벤탄쿠르, 공격에는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공격보다 수비가 무너지며 실점률이 올라가며 최근 흐름은 1무 3패로 부진한데, 우루과이도 최근 경기에서는 1승 2무 1패로 역시 부진하고요. 직전 두 경기 상대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남미 최강들과의 연전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경기 초반에 비해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파라과이전, 페루전에서 보이고 있어 90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고산지대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게 배당률에서도 고려된 걸로 생각됩니다. 볼리비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4차전 8위 베네수엘라와 9위 페루의 매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직전 에콰도르 원정에서 2대1로 패했고, 페루는 직전 볼리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2무로 페루가 우세한데, 배당은 2.11 대 3.99로 베네수엘라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탈꼴찌에 성공한 페루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베네수엘라의 대결인데,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베네수엘라로서는 초반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페루의 경기력을 보면 상대 파이널 서드 침투가 티키타카를 통한 원터치 패스로 기회를 만드는 모습에서 전체적인 팀 흐름이 올라온 걸로 보여 초반 실점만 없다면 원정이지만 페루의 최근 상승세로
충분히 베네수엘라의 수비를 뚫어낼 걸로 보이고요. 다만 원정이라는 핸디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4차전 6위 콜롬비아와 5위 파라과이의 매치입니다. 콜롬비아는 직전 브라질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3연패를 했고 파라과이는 직전 칠레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7경기 패가 없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이므로 콜롬비아가 우세하고 배당도 1.59 대 6.40으로 정배당이고요. 콜롬비아의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레르마, 공격의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본머스의 시니스테라가 있고 파라과이에는 공격수 뉴캐슬의 미겔 알미론이 있습니다. 원정 포함 3연패를 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최근 운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직전 브라질전 비니시우스의 슛이 수비를 막고 굴절되며 결승골을 내주었는데요. 원정 경기였지만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는 최근 흐름이 좋은데 아르헨티나도 홈에서 2대1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다만 원정 경기에서 최근 2연패 후 3경기 무승부로 원정은 부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득실과 경기력으로 홈 강세의 콜롬비아와 원정 약세의 파라과이입니다. 콜롬비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4차전 1위 아르헨티나와 3위 브라질의 매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직전 우루과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브라질은 직전 콜롬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아르헨티나가 우세하고 배당도 2.25 대 3.56으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스쿼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지요. 아르헨티나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로메로, 데파울, 엔소 페르난데스, 메갈리스터, 알바레스, 시메오네, 앙헬 코레아 등이 있는데 메시는 부상으로 제외됐고요. 브라질에는 골키퍼 알리송을 비롯해 마르키뇨스, 마갈랑이스, 기마랑이스, 네이마르, 쿠냐, 조엘링턴, 호드리고, 하피냐, 비니시우스, 주앙 펠리스 등이 있는데 골키퍼 엘리송은 우루과이전 부상을 입어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인데 상승에서 최근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세를 보여왔고 직전 2023년 매치에서는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는데요. 브라질에게는 리벤지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치로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할 수 있고 브라질은 다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치가 되겠는데요. 최근 흐름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우세하지만 양팀의 차이는 거의 없고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로 그날의 컨디션과 운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4차전 10위 칠레와 2위 에콰도르의 매치입니다. 칠레는 직전 파라과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고 에콰도르는 직전 베네수엘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에콰도르가 우세한데 배당은 2.61 대 2.96으로 칠레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주요 선수로 에콰도르에는 수비의 브라이턴의 에스투피난, 중원의 첼시의 카이세도, 공격의 인테르의 에네르 발렌시아가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선수 부정 징계로 승점 3점이 감점되었지만 그래도 조 2위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칠레는 공수에서의 부진으로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는 게 우선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직전 홈 경기에서는 베네수엘라를 4대2로 꺾으며 3연패에서 벗어났고요. 에콰도르는 발렌시아의 폼이 좋아 직전 경기 2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는데 중원에서 카세이도의 경기 조율도 좋아 팀 명성에 비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직전 콜롬비아 원정까지 6경기 승리 없이 3무 3패의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상대들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로
남미 강팀들로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칠레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